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K-팝과 J-팝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먼저 한 주간의 간단한 이슈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에 시작하기로 했던 청춘 스타라는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5월 19일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기존 경연들과 좀 다르게 제작진들이 음악 PD들이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 PD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미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개인 참가자들에 대한 영상들은 떠 있는데요. 저도 이 방송을 리뷰할 예정이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5월 19일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그때쯤 돼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인기를 얻었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후속 방송인 스트릿 맨 파이터, 그러니까 남자 버전이 여름에 방송된다고 공개가 되었고요. 거기에 지금 참가자들이 이번에 최종 합격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참가 신청을 한 멤버들 중에서 아이돌 출신 멤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JBJ 어떤 노태형 군도 있고, BAP의 젤로, 종업, 그리고 인피니트였던 호야도 있고, 펜타코나 키노, 온앤오프에 있던 유 등등 있어서 아마 이것도 그때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리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즈원이었던 히토미, 일본으로 돌아가서 AKB에서 지금 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 그 신문에서 히토미가 원래는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근데 이번에 센터를 제안을 해서 약간 미뤄진 거고, 아마 AKB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아이즈원의 계약 종료가 될 땐가 아니면 된 후인가, 그때 일본인 멤버 3명, 사쿠라랑 나코, 히토미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사쿠라는 이미 하이브랑 계약을 했다. 그리고 히토미는 아이즈원이었던 다른 멤버와 함께 한국 기획사랑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코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있고 싶어 한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전 들어서 그때 동영상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쿠라도 한참 후에 발표가 됐고, 히토미는 일본에 있길래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이제 같이 계약을 하기로 했던 한국인 멤버가 다른 조건의 계약을 받고 글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히토미만으로는 성립이 안 되니까 히토미도 좀 상황을 기다리고 애매해진 상황에서 아마 AKB에서 저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AKB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정황상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좀 어그러지고 약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는 전개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된 것 같고, 아마 어쨌든 저 기사 내용이 제가 기사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원래는 졸업하고 한국을 오려고 했다는 거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국에서 원래 그리던 그림이 좀 안 되니까 좀 생각을 해봤겠죠. 어떤 게 더 낫나. 근데 일본에서 AKB에서 어쨌든 센터도 해보고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서도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도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어쨌든 히토미는 일본인이고 나중에 한국으로 온다고 해도 일본으로 가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AKB에서 센터를 한번 해보는 게 낫죠. 히토미가 AKB에 있었지만 AKB에서는 비인기 멤버여서 크게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센터 타이틀을 획득하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후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올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선택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르세라핌이 나오고요. 방과후 설렘으로 만들었던 팀인 클라시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프로필과 티저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달소를 제작하셨던 그 정병기 PD님이 나가셔서 만드는 트리플 S라는 팀도 티저를 발표하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이렇게 계속 여성 팀들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르세라핌이 관심은 다 가져가겠죠. 르세라핌이 거의 올해 신인왕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채연이나 사쿠라도 여러 군데 나와서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신곡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먼저 제 세대에서는 좀 유명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락발라드 밴드인 플라워의 신곡이 나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신곡이 나왔는데 시간의 끝에서. 그래서 예전 이런 플라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락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예전 스타일 그대로 나와서 무난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젤리피쉬의 아이돌 그룹인 베리베리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언더커버. 베리베리가 예전에 로드 투 킹덤에 나왔던 팀이죠. 멤버들이 이제 곡에 여러 가지에 참여를 많이 하는 팀인데요. 이것도 뭐 남자 아이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블리즈의 솔로가 나왔습니다. 달을 걸어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좀 새로운 스타일이어서 듣기 좋을 수는 있다. 근데 조금 이런저런 데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수정이가. 싱잉 랩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약간 곡 자체가 어수선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설의 걸그룹이죠. 버스터즈. 굉장히 인기 있었던 센터 채연이 있었고 케플러로 데뷔한 예서가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반가워 설렘을 통한 클래시로 데뷔하는 형서가 있었던 팀이죠. 그 버스터즈가 2기라고 해서 아예 멤버들을 전원 교체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신곡이 나왔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약간 뮤직비디오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 흐름이 아니라 좀 옛날 식의 그냥 발랄한 댄스 음악을 들고 나왔는데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겠지만 쉽지는 않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버스터즈 그 1기 때 그 쟁쟁한 멤버들을 데리고도 잘 안 됐으니까 KM 엔터라는 이것도 신생기획사인 것 같은데 아이틸린이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 걸그룹이 활동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이 걸그룹도 신곡이 나왔고요. 노래를 들어보면은 약간 엄청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래서 노래는 들었을 때 그냥 캐치하게 들을 수는 있는 노래예요. 이 팀도 약간 그 뮤비나 스타일링을 보면은 예산이 적은 느낌은 좀 나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의 OST에 저번에 임영웅님의 OST도 소개했는데 요번에는 방탄의 지민님과 워너원이었던 하성우님 두 분이서 듀엣한 OST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원래 친하다고 하죠. 그리고 두 분의 보컬이 개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노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멤버 미연의 솔로가 나왔죠. 예전에 아리짱으로도 활동했던 근데 이 노래 들어보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나온 노래 중에서 제가 추천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 미연이 노래를 꽤 괜찮게 하거든요. 뭐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보컬을 소화하는데 그 미연이의 보컬에 되게 어울리는 곡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뻔하지도 않고 팝 스타일의 곡을 들고 나왔는데 진행이 뭐 엄청나게 탁 캐치하진 않지만 들으면은 트렌디한 진행으로 가면서도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막 뻔한 느낌도 아니고 신선하면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K-팝에서 가장 추천하는 노래인데요. 몬스타X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러브라는 곡이 나왔는데 이 곡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곡 굉장히 잘 짜여져서 나왔어요. 들으면 몬스타X 노래구나 라고 느껴지면서도 너무 뻔하지 않고 진행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진행이 되고 너무 요즘에 가는 비트 중심의 음악이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비트를 놓치지도 않았고 비트와 멜로디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꽤 넓은 폭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노래다. 그리고 이번 주 K-팝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노래가 싸이님의 노래죠. 싸이님의 노래가 타이틀곡은
방탄소년단의 슈가님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애초에 이 곡을 슈가님이 곡을 만들어서 싸이님한테 드렸고, 싸이님이 약간 공동 작업처럼 편곡을 같이 진행했고, 그 와중에 슈가님이 아예 피처링도 참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약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마 이것은 국내 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해외 팬들보단. 해외 팬들은 뭐 듣고 그냥 뭐 무난하다, 뭐 좋은 노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단 슈가님이 참여해서 방탄소년단 팬들은 해외에 있는 BTS 팬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반응이. 그리고 노래 자체가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팝적으로. 근데 이제 국내에서 싸이님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꼭 싸이님 팬이 아니더라도 싸이님 음악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은 약간 심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싸이님의 음악, 그러니까 싸이님이 할 필요 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일반적인 팝이다. 일반적인 팝 느낌에서도 임팩트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러니까 싸이님의 뭐 특징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방탄소년단과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싸이님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한 번씩 다 들어볼 텐데, 그랬을 때 싸이님의 그런 독특한 캐릭터와 음악을 보여주는 게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싸이님이 뭐 일반적인 음악을 해서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노래랑 랩을 뭐 엄청 잘하거나 본인의 비주얼로 어필하거나 이게 아니라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노래와 랩 스타일, 그 캐릭터로 어필하는 건데, 요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적었다. 그냥 동양에 약간 발성 안 좋고 랩플로 되게 독특한 사람이 팝 음악을 커버한 느낌? 뭐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슈가님과 작업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관심은 가질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노래였어요. You so popular, be my formula, may I call you a sailor? 자, J-팝으로 넘어가 볼게요. J-팝에서는 가장 이쁜 성우님이라고 불리는 우치다 마에야님이, 이게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사축시는 꼬마 유령에게 치유받고 싶어 라는 것에 OST를 부르셨어요. 들리는 거야 라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우치다 마에야님이 좀 고정 팬덤들이 많고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듣고 구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는 그냥 무난한 노래여서 특별히 막 좋고 말고 그런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치다 마에야님이 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노래를 하시지만 노래를 잘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 기준에서. 근데 어쨌든 저도 매우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JO1의 요로콘데라는 곡이 발표가 됐어요. 이 곡이 한국의 스트레이키즈에서 만든 곡이에요. 노래를 들어보면은, 곡을 들어보면 역시 비트나 진행 흐름은 스키즈의 느낌도 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위에 노래와 랩을 이제 JO1 멤버들이 했으니까 좀 다른 느낌도 나고, 비퍼스트의 비트레이얼 게임, 이전 곡과 같이 드라마에 삽입된 곡으로서 신곡이 나왔는데요. 이 노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제가 들어봤는데 비트가 상당히 좋은데, 특히 이제 후렴만 딱 따졌을 때, 사비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사비의 비트나 멜로디, 안무 같은 게 그 전부가 이제까지 비퍼스트 노래들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곡 전체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은 곡이다. 그래서 곡 전체로 봤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비퍼스트 노래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미레이님의 신곡도 나왔어요. 이거 아마 드라마 삽입곡인 것 같은데요. 미레이님의 노래는 역시 믿고 들을 수 있는데, 미레이님 뮤비를 보면은 중국 미녀처럼 나왔어요. 그 노래도 이제 영어를 많이 하시고 그 노래하시는 창법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타일링이나 영상미가 그런 중국 미녀 느낌이 나는데
노래는 워낙 잘하시고 노래 스타일도 굉장히 트렌디해서 들으면 좋은 노래예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온 노래들 중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과 신곡들 전달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